자, 이번에는 이제 도덕적 탐구의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은 윤리적 삶을 살기 위한 다양한 도덕적 탐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도덕적 탐구를 일상의 윤리 문제에 적용할 수 있다. 자, 우리 생활 속에서는 아침부터 밥 먹고 잠자기 전까지 우리 생활 속에서 윤리적 어떤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는 하는 게 도덕적일까라고 이제 탐구하는 내용,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도덕적 탐구의 특징이 뭐냐? 자, 기본적으로 도덕은 이제 당위의 학문이라 그러잖아요. 예. 요거하고 좀 구분이 되는 게 뭐냐면 존재예요. 존재와 당위. 되게 중요한 철학적 개념인데, 존재라는 건 뭐냐면, 자, 이게 사과 나무가 있어요. 사과 나무가 있는데 여기에 사과가 열렸어. 뉴턴이 바라봐. 근데 사과가 뚝 떨어져. 사과 떨어지는구나. 이거 나중에 이제 뉴턴이 이게 중력이다라고 이렇게 발견하잖아요. 이렇게 사과가 떨어지는 것, 실제로 이제 존재하잖아요. 예. 이게 존재입니다. 당위라는 것은 누군가가 왔어. 누군가 와갖고, 이 사과 떨어지는 거 보고, 이 주인이 아니야. 지나가던 사람이 가갖고 이 사과를 따먹 훔쳐 먹어버렸어요. 그러면 뉴턴이 얘기해줘. 야, 너 왜 남이 사과를 따먹어? 그러면 안 되잖아. 너 그러면 안 되지. 이런 겁니다. 이런 게 이제 당위예요. 그러면 안 돼. 사과를 훔쳐 먹으면 안 된다. 그러나 떨어지는 사과는 중력이 있어서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존재. 훔쳐먹는 남의 사과를 훔쳐먹는 것에 대해서 비난하는 거, 이런 게 당위적인 차원입니다. 그래서 어떤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어떤 행위를 비난할 때 쓰는 거죠. 다음에 이제 도덕적 탐구는 결국은 이제 실천해야 되잖아요. 실천에 이제 강조점을 이렇게 두는 게 다른 사회적 탐구, 뭐 이런 과학적 탐구하고 비교가 되는 점입니다. 다음에 이제 도덕적 추론, 이제 딜레마는 A를 할 거냐, B를 할 거냐, 뭐 이런 갈등이잖아요. 예. 예를 들면 학생이 있어. 학생 A가 있고 학생 B가 있어요. 근데 학생 A가 학생 B를 막 괴롭혀, 왕따시켜. 그러면 학생 C가 있어요. 이 모습을 지켜봐. 어떻게 할 거냐? 가만히 있을까? A 가만히 있는다. B는 내가 가서 A를 말리려고 했더니 A가 싸움을 너무 잘해. 안 되겠다. 그러면 선생님한테 가서 일러 바쳐야겠다. 신고해야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A 하는 게 좋을까? B를 하는 거 좋을까? 각자 이제 상황에 따라 뭐 장단점이 있겠죠. 뭐 도덕적으로도. 그럴 때는 어떻게? 그냥 선생님한테 찾아오세요. 그러면 모든 것을 해결해 드릴게요. 어찌됐건 자,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A 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제 추론하는 거,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추론하는 거. 다음에 이제 도덕적 탐구는 중요한 게 정서를 되게 강조합니다. 이성적인 측면도 있지만 도덕에 이렇게 도덕적 추론하는 것은 좀 이성적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플러스 정서적 측면이 되게 중요하다 이겁니다. 아담 스미스, 국부론을 썼었던 경제학자이면서 이제 도덕 경제학자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또 도덕 감정론이라는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이 책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공평한 관찰자는 뭘 해야 되느냐? 공감해야 된다 이거죠. 공감해야 된다. 다른 사람의 입장, 역지사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먼 것을 살펴봐야 된다. 뭐 이렇게 하는 거. 그 한자도 공자 선생님이 얘기한 충서할 때 용서할서가 이렇게 쓰거든요. 앞에 한번 요건 여자인데 이게 같을 여자입니다. 밑에는 마음심. 마음이 같은 거야. 어떤 마음? 저 사람의 A 입장과 B의 입장이 같은 거야. 같은 마음을 가져보는 거야. 이게 이제 용서하는 거죠. 용서하는 것. 같은 마음을, 저 사람 입장이니까 충분히 저런 나쁜 짓을 할 수도 있었구나를 알게 되면 용서가 가능한 거죠. 자, 이런 역지사지가 이제 도덕에서 되게 중요합니다. 그다음 데이비드
휴음, 공리주의의 성부자인데 이 사람도 이제 수능에 아주 많이 출제가 됩니다. 수능 출제되는 거 표시해 줄까요? 자, 휴음, 수능 출제된다. 내신에 반드시 수능 출제되면 내신에 당연히 출제되는 거 아니에요? 자, 휴은 이성은 감정의 노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감정을 강조합니다. 뭔가 도덕적 행위를 하려고 하면 이성적으로 한다고 해서 도덕적으로 되지 않는다 이거죠. 되려면 어떻게? 감정, 마음속에서 뭔가 뜨거운 게 올라와야 돼. 뜨거운 게 올라와야 뭔가 착한 행위를 하게 된다. 그래서 이성은 노예 역할이나 똑바로 해라. 그럼 이성이 하는 역할은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고 감정적으로 뭔가 느꼈어. 저 사람을 도와줘야겠다. 근데 도와주는 게 가서 손으로 잡아서 이끌어줄지 아니면 돈을 낼지 혹은 내가 영화를 찍어서 이것을 홍보해 줄지 이것은 이제 이성이 이제 잘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이성과 감정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휴메의 이제 공감. 이거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이게 도덕적 탐구의 특징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 두 번째. 도덕적 탐구의 과정에 맞춰 윤리 문제를 탐구해 봅시다. 자, 교과서 이제 35쪽의 활동을 정리해 보자 이겁니다. 거기 보면 이제 맞춤형 악의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제 맞춤형 악의. 이게 맞춤형 악의는 이제 이런 식으로 윤리 책에만 이렇게 나와서 논쟁이 되는 게 아니고 이게 현실입니다. 이미 현재 이제 전 세계에서 갖고 있는 기술로서 충분히 맞춤형 악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인류는 이 기술을 갖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합성 생물학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자세히 얘기하진 않겠지만 이런 게 있어요. 이게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이런 기술이 있어서 충분히 이제 만듭니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생명공학하고 합성생물학은 비슷하기도 하는데 차원이 달라요. 생명공학은 여러분 GMO 이렇게 유전자 조금씩 이제 바꿔치기 하는 거 이게 이제 GMO라고 하는데 이런 게 이제 생명공학이라고 본다면 합성생물학은 완전히 새로운 생명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40억 생명의 역사 속에서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생명을 만들 수 있는 것. 합성, 만든다는 얘기잖아요. 합쳐서. 마치 여러분 레고 있잖아요. 레고를 가지고서 어떤 뭔가 멋있는 비행기를 만들 수도 있고 배를 만들 수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다시 뜯어서 또 똑같은 레고를 가지고 또 다른 거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레고 조각 하나가 뭡니까? 다 DNA죠. 그래서 이런 DNA를 이제 자르고 붙이고 하는 기술이 크리스퍼 유전자 기술입니다. 유전자 가위 기술. 자, 그래서 지금 교과서에 이런 맞춤형 악의가 나오는데 이게 여러분 수업 듣는 여러분이 이제 살아생전에 이제 요 기술이 바로 나와서 적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그냥 간단하게 상상하는 게 아니고 실제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재 진행형이다라고 생각해서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 여기에 그 영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애를 낳았는데 첫째 제시, 두 번째 케이트, 다음에 세 번째가 안나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케이트가 병에 걸렸죠. 백혈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백혈병을 치료하려고 셋째를 낳은 거야. 그래서 셋째가 계속 대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안나가 나중에 자신의 이제 존재는 도대체 왜 존재하는 거냐? 둘째를 위해서 이렇게 한 거냐?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해서 나는 살아야 되느냐? 이런 딜레마 상황이 있죠. 그것을 이렇게 적고요. 그래서 나는 어떤 입장을 고수할 것이다라고 쓰고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는 근거를 이제 역할 교환 탐색, 보편화 가능성 탐색을 통해서 하라는 거죠. 역할 교환이라는 것은 앞에 얘기했잖아요. 이게 바로 뭡니까? 앞에 있는 역지사지가 이제 역할 교환. 그래서 내가 KT 입장, 나 자신의 입장, 부모의 입장, 혹은 여러 가지 입장에서 한번 그렇게 판단해 보는 거죠. 다음에 이제 보편화 가능성 탐색은 앞에서 칸트 할 때 배우셨죠? 어떤 하나의 행동이 이 행동을 하면 나는 착한 행위라고 생각해. 이런 게 준칙이라고 그랬죠.
이 준칙이 이제 도덕 법칙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 테스트를 거쳐야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보편화 가능성 탐색. 보편화 가능성은 이제 이게 이례적인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이렇게 행동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것을 고려하는 거죠. 칸트 같은 경우 두 번째는 이제 인간성 요 탐색이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여러분의 최선의 입장을 한번 적어보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도덕적 탐구에서 중요한 태도는 무엇인지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적어봅시다. 이게 탐구하다 보면 이게 맞는지, A가 맞는지, B가 맞는지, C가 맞는지,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주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A가 맞다라고 막 주장해. 진짜 훌륭한 전문가도. 예.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오류일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는 신이 아니에요. 예. 우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다. 실수할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다. 그것을 인정하는 그 태도가 도덕적 탐구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거 인정하지 않으면 진짜 꼰대가 되는 거예요. 꼰대라고 해서 나이 든 사람만 꼰대가 아니고 아주 나이 젊은 여러분도 충분히 꼰대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여러분은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다. 네. 저도 선생님으로서 선생님이면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저는 선생님이기 이전에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류를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충분히 존 스튜어트 밀이 얘기하는 그런 오류 가능성을 저는 인정합니다. 예. 제가 잘못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잘못했다고 지적해 주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칼 포퍼. 제가 이제 대학교 때 정말 좋아했었던 친구입니다. 예. 저보다 나이 많아요. 예. 지적인 친구죠. 자, 이 사람이 쓴 책 열린 사회와 그 적들 이 두 권으로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이제 합리주의적 태도. 예. 영국 사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칼 포퍼. 누가 옳은지 그른지보다 나와 남의 생각을 비판적으로 받아들여. 자, 이게 마음에 멋있어 보였어요. 저는 젊었을 때. 비판적으로 받아들여서 진리에 좀 더 가까이 다가서려는 태도. 예. 그러니까 이 존 스튜어트 이 칼 포퍼 얘기도 마찬가지로 인간은 언제든지 오류를 할 수 있다. 예. 그래서 너가 잘났고 너가 틀리고 내가 옳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와 내가 합쳐서 정말 우리는 진리에 조금씩 다가가자 이겁니다. 그런 태도. 자, 그러면 이렇게 유명한 밀이나 포퍼가 얘기했었던 도덕적 탐구에서 왜 이제 중요한지를 이제 얘기해 봤는데 여러분은 또 여러분 나름대로 어떻게 하는 게 도덕적 탐구에서 중요한 태도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멋있는 말 한번 적어 보세요. 자, 6번 오늘의 학습을 정리해 봅시다. 자, 요약 가장 중요한 거 혹은 인상적이었던 거 혹은 이번에 시험에 출제될 것 같은 거 이런 거 한번 쫙 한 문장으로 적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제 비판적인 탐구 정신을 가지고서 질문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이제 탐구할 수 있는 질문.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